영수 씨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햄버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확 퍼지고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영수 씨가 한 행동이 좀 특이해요. 자리를 옮기지도 않고 그냥 참은 것도 아니고 SNS에 올리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햄버거 먹는 사람 민폐 맞죠? 댓글이 막 쏟아졌어요. 반은 맞아요, 진짜 민폐예요. 근데 반은 지하철이 당신 거예요? 왜 참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싫으면 너 혼자 외계로 나가서 살아라 라는 그 글에 상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영수 씨의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영수 씨가 왜 자기 감정을 SNS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발자국입니다. 오늘은 조승연의 탐구생활 채널에서 조승연 씨가 꺼낸 이야기, 민폐라는 개념에서 출발해 볼게요. 조승연 씨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민폐란 개념은 단순히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가 아니라 내 감정조차 타인의 합의와 승인이 있어야 감정으로 인정받는 그 문화가 깔려 있다고요. 저도 4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해 왔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뉴욕 지하철에서 누가 햄버거를 먹는다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파리에서 누가 큰 소리로 막 깔깔대고 웃어도 눈살 찌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서울 지하철, 도쿄 지하철은 달라요. 평균적 행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달라지는 그 느껴지는 시선들, 제가 체감으로 점수를 매겨보면 뉴욕이나 유럽 사람들이 다른 걸 참지 못하는 점수가 뭐 30점,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80점 이상이에요. 왜일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문화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가 우리 어린 시절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수 씨처럼 자기 감정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한국 학자들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세계 지도 위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들을 표시하면 놀랍게 쌀 재배 지역과 거의 겹친대요. 쌀 농사는 밀농사랑 다르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손에 물대는 수로 시스템 모내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마을 사람 전체가 관리를 해야 하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남으려면 집단에서 튀는 거는 생존의 위협이었어요. 이게 유전자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 씨가 불편한 걸 SNS에 올려서 검증받으려고 하는 거는 어쩌면 수천 년 전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내 감정이 맞는지 집단한테 물어봐야 돼. 이제 한번 어린 시절을 살펴볼게요. 이런 문화적 배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예민해? 그것도 못 참아? 남들 다 잘하는데 너 왜 그래? 애가 뭐가 싫다고 했을 때 그 감정이 수용되지 않고 교정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들. 심리학에서 이걸 감정 무효화, emotional invalidation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는 이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학습해요. 내 감정이 틀릴 수 있어. 느끼기 전에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 이게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바로 영수 씨가 SNS에 올린 이유예요.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이 허락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은 더 구조화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메이와쿠, 즉 남한테 폐해를 끼치지 말라는 교육이 가정, 학교, 사회 전체에서 계속 반복돼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민폐라고 여겨지는 거죠. 다시 영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영수 씨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참아요. 집에 가서 짜증 삭혀요. 다음날 직장에서 상사가 사소한 걸 지적하면 이게 더 확 올라와요. 퇴근 후 집에 가서도 가족들한테 예민하게 굴어요. 가족들이 왜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이게 반복돼요. 영수 씨는 자기가 왜 힘든지 점점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르게 무너지거나 완전히 감각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게 돼요. 심리학에서 이걸 감정 해리, emotional dissociation이라고 하는데 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SNS에 올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 지금 뭐 불편한가? 네, 불편해요. 그게 끝이에요. 햄버거 냄새가 민폐인지 아닌지 사실 내 불편함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에요. 어릴 때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말을 들었어도 예민한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리를 그냥 옮기거나 딴 데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 감정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누군가가 그게 민폐라고 허락해주지 않아도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건데요. 감정을 느끼는 거랑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영수 씨가 불편했던 건 맞아요. 그 감정이라는 건 100% 유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햄버거를 먹는 행동 자체가 영수 씨를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분리하지 못하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폭발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분리할 줄 알면 불편해. 그건 그거고 그 사람은 배가 고픈 것 같아. 이렇게 두 문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 심리학에서 이걸 감정 조절 유연성, emotional regulation flexibility라고 불러요. 내 감정을 지키면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러면 세 번째 해결책. 그 사람의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그 사람의 뒷배경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꼰대같이 굴 때, 부모님이 답답하게 굴 때, 그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시대나 백그라운드를 잠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치였던 시대를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게 급급했고 집단에서 튀면 정말로 위험했고요. 그 사람도 어릴 때 엄마 아빠도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감정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건 용서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이해는 그 사람한테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시나리오. 영수 씨가 달라졌다. 어떻게 할까요? 지하철에서 햄버거 냄새를 맡았을 때 SNS에 올리는 것보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요. 아, 나 지금 불편한 감정이 드는구나. 근데 저 사람은 배가 고프겠지? 그냥 자리를 옮겨요. 조용히. 딴 데 가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영수 씨는 아무한테도 상처받지 않아요.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말해요. 아, 오늘 좀 불편한 일 있었어. 웃기는 일 있었어.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얘기해봐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영수 씨는 자기 감정을 믿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갖지 못했던 감정 존중을 스스로한테 돌려주는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당신의 감정이 허락이 필요 없어요.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슬프면 슬픈 거예요. 누군가 동의 없어도 돼요. 수천 년의 집단 문화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런 부모에게로부터의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훈련시켜 왔을 뿐이에요. 근데 다시 재훈련하실 수 있어요. 오늘 댓글에 가장 최근에 스스로 감정을 억눌렀었던 순간을 하나만 써주세요. 그게 당신이 자신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용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